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사람들이 은행에 조금 더 투자를 하게 되고 돈을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코스피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28%약 2천만 원의 수익을 낸 차분한 투자자입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로만 하면 안 믿으실 분들이 많겠죠? 뭐 안 믿으셔도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RS 오토메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S 오토메이션이 상한가가 터지고 오늘도 좀 특정 이슈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자, 짜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이제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내일부터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될 텐데, 지정이 되면 이제 당일가 거래로 거래 방식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단일가 거래가 뭐냐? 주식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단일가 거래 다 한 번씩 맞아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맞는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단일가 거래라는 게 무조건 안 좋다, 무조건 좋다 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받는 게 단일가 거래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즉각적으로 매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주가도 아마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거는 지정 예고라서 여기 보시면 특별히 자세하게는 써져 있지 않은데, 여기 1, 2, 3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요건입니다.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요건인데,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분석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정도가 있어서 이 종목이 단기 과열 종목이 됐구나 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내일 지정이 되면 또 공시가 뜰 텐데, 거기 뭐가 있을 거냐면 아마 이 지정일 전일의 종가보다, 그러니까 오늘이겠죠. 오늘의 종가보다 20% 이상 가격이 높아버리면 이 과열 지정을 연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1회 한해서긴 한데, 이렇게 연장이 되다 보면 뭐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는 탄력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거를 꺼려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지정되는 거를. 그런데 우리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기 과열 종목이라는 게 왜 지정이 됐을까요? 이 주식이 나빠서? 갑자기 막 투기꾼들이 몰려들어서? 뭐 그런 이유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주식의 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좋은 시그널입니까? 안 좋은 시그널입니까?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안 좋다라고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게, 주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는 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가가 떨어지다가 오르는 경우가 있고, 주가가 오르는데 더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좀 그래프를 잘못 그렸는데, 여기 오르다가 더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평타로 치다가 오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대부분 두 가지 경우일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리면서 오르던가, 아니면 오르다가 더 오르던가인데, 두 가지 경우 중에 여러분 어떤 경우가 좋은 경우일까요? 떨어지다가 오르는 경우, 그리고 오르다가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 1번이 있고 2번이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아마 2번이 좋을 거라고 예측을 다 하실 겁니다. 오르다가 급격하게 더 오르는 경우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회사 자체는 별로 좋아지고 있지가 않아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갑작스럽게 뭔가 이슈가 생긴 거야. 이 회사 주식이 오르지 않아도 되는데 갑자기 특정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니 이렇게 단기 과열 종목이 지정이 돼버리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우리 2번 같은 경우, 오르다가 이렇게 갑자기 확 올라버리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형적으로 2번 같은 경우거든요. 오르다가 확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짧게 보이지만 제가 월봉으로 해놔서 2년입니다. 2년. 2년에 거쳐서 이렇게 조금씩 오르다가 갑자기 확 올라버린 겁니다.
회사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특정 이슈를 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더 받게 된 경우입니다. 여러분, 주가가 오르려면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우리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1년, 2년, 5년, 10년 들고 있는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서 길면 2년, 3년 정도 들고 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는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는 걸 알아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알아봐줬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은 수급이 들어와서 저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금리의 비유를 들 텐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금리에 많이 민감하잖아요. 자, 이 단기 과열 종목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서 금리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다시 개념을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금리와 완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비유를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면 좋은 시그널입니까? 나쁜 시그널입니까? 이 금리라는 게 1번은 올라갑니다. 2번은 금리가 내려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사람들이 쉽게 대출을 할 수 있고 은행에 돈을 맡기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으로 돈이 유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사람들이 은행에 조금 더 투자를 하게 되고 돈을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시경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 전제로 깔아두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이나 뭐 책이나 이렇게 보시면서 거시경제를 이해하시려고 하는데, 거시경제는 이렇게 단순히 금리로만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리를 올린다는 시그널은 한번 그 내막을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미친 나라가 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금리를 올릴까요? 한국이란 나라가 막 폭망하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0%대야. 성장이 안 돼.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경제가. 근데 갑자기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립니다, 여러분. 못 올려요. 금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다는 거는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거는 무슨 시그널입니까? 경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금리가 올라간다고 경제가 좋아지니까 주식시장이 화랑일 거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거시경제라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도 거기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단기 과열 종목이라고 해서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고 나쁜 종목이다라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종목 자체를 봐야 됩니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내 투자 원칙에 만약에 단기 과열 종목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나는 단기 과열 종목이 된 종목은 다 청산해버리고 들어가지 않는다. 아니면 나는 전날 단기 과열 종목이 지정된 종목만 찾아서 공부를 해서 들어갈 것이다. 그런 원칙이 있으면 이게 투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 종목이면 매 종목마다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걸리는 건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일단 이게 풀릴 때까지는 한번 들고 가볼 생각이고, 그리고 시그널이 지금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외국인이죠. 이게 뭡니까? 기관이죠. 쌍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개인들이 파는 종목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개인이긴 한데 저는 개인들이 파는 종목만 제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그런 종목만 찾아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참 제가 아직 구독자가 얼마 없고 시청 인원도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구독자가 10,000명 이상만 되더라도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지 못할 거거든요. 제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뭐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맞다는 확신이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사짜일 수도 있잖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단기 과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뭐 나가실 분들은 내일 나가셔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많이 수익을 보셨을 거기 때문에
저는 청산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저도 물론 바로 청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저는 3일 동안은 한번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